복귀 후 6경기에서 8피 홈런. 사이 영상을 2번 연속 받은 투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타릭 스쿠발의 현재 상태를 피홈런 하나로만 판단하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구속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헛스윙과 탈삼진 능력도 살아있습니다. 맞은 타구 전체의 질까지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홈런만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스쿠발의 팔꿈치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은 회복됐지만 구위를 통제하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디트로이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구단주 크리스 일리치는 적절한 시점이 오면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디트로이트는 프렘버 발데스와 글레이버 토레스, 저스틴 벌랜더, 카일 피네건, 켄리 젠슨 등을 영입한 것으로 원문에 제시됐습니다. 기대했던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스쿠바를 중심으로 발데스, 케이시 마이즈와 다른 선발 자원들이 로테이션을 구성하고 강화된 불펜이 경기 후반을 지키는 형태였습니다. 시즌 전 디트로이트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반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원문 기준 디트로이트는 44승 52패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시즌 전 60%로 평가됐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도 28%까지 내려간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발진이었습니다. 벌랜더는 부상으로 한 경기 등판에 그쳤고, 스쿠발과 마이즈를 비롯한 여러 선발 투수가 부상자 명단을 거쳤습니다. 큰 계약을 맺은 발데스도 기대한 수준의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부 선발 투수가 복귀하고 로테이션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디트로이트는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지금 전력을 유지한 채 포스트 시즌 가능성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후 FA가 되는 스쿠발을 트레이드해 미래 자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스쿠발이 평범한 렌털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받은 에이스입니다. 건강한 스쿠발은 포스트 시즌 단기전에서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하지 못한다면 시즌 뒤에는 제한적인 보상만 받고 떠나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팔면 팬들에게 시즌을 포기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선수단에도 좋지 않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발의 최근 피홈런이 더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스쿠발은 5월 초 왼쪽 팔꿈치 관절 내부의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복귀까지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6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복귀 속도만 보면 놀라운 회복입니다. 스콧 보라스 측에서는 최소 침습 방식의 시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상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원문에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수술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해서 투수가 곧바로 이전의 투구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꿈치 통증이 사라지는 것과 97마일짜리 공을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반복해서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문 기준 스쿠발은 부상 전 첫 7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했습니다. 복귀 후 6경기에서는 2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으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평균 소화 이닝도 줄었습니다. 부상 전에는 7경기 중 6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던졌지만 복귀 후에는 6이닝을 채운 경기가 2차례뿐인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수술 이후 구위가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부 지표는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2026년 전체 기준 스쿠발의 포심 평균 구속은 96.7마일, 최고 구속은 99.6마일입니다. 복귀 후에는 원문 기준 평균 구속이 다시 97마일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술 전 내려갔던 팔각도도 복귀 후 지난해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설명됐습니다. 헛스윙률과 탈삼진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원문 기준 복귀 후 헛스윙률은 33.3%, 9이닝당 탈삼진은 12.6개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식 스탯캐스트의 시즌 전체 탈삼진율도 30.0%입니다. 타자들이 스쿠발의 공을 더 쉽게 맞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전체 평균 타구 속도는 87.7마일, 하드히트 비율은 36.8%입니다. 평균적인 타구의 질만 보면 스쿠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복귀 후 6경기에서 8개의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한 타구의 개수와 치명적인 타구의 차이입니다. 투수는 경기에서 대부분의 타구를 약하게 만들어도 몇 개의 실투가 스트라이크 존 중심에 몰리면 홈런으로 많은 점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드 히트 비율은 모든 타구 가운데 시속 95마일 이상의 타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배럴 타구는 속도와 발사 각도가 동시에 장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타구입니다. 약한 타구를 10개 유도하고도 한 번에 배럴 타구가 3점 홈런으로 연결되면 경기 결과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복귀 후 스쿠발의 하드 히트 비율은 낮아졌지만 배럴 비율은 5.4%에서 10.5%로 상승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문제는 구위 자체보다 로케이션입니다. 부상 전 허용한 홈런 가운데 일부는 높은 포심이나 몸쪽 공을 상대 타자가 잘 공략한 결과였습니다. 좋은 공을 던지고도 타자가 더 잘 친 홈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복귀 후 허용한 홈런은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몰린 공이 많았다는 것이 원문의 분석입니다. 구속은 돌아왔지만 공이 원하는 지점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빠른 공이 있다는 것과 빠른 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포심이 97마일에 도달해도 높게 던지려던 공이 가운데로 내려오면 타자에게는 오히려 이상적인 홈런 공이 됩니다.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역시 낮은 코스를 노리다가 존 안에 남으면 구속 차이만큼 타자의 배트 중심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복귀 후 헛스윙률이 높아진 이유와 홈런이 늘어난 이유가 동시에 설명됩니다. 좋은 위치에 들어간 공은 이전처럼 타자의 배트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실투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위치로 몰리고 있습니다. 즉 스쿠발은 모든 공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공과 나쁜 공의 격차가 커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는 수술 이후의 미세한 메커니즘 변화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수는 통증을 느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고 하체와 상체가 연결되는 순간이 달라지면 공 하나 정도의 로케이션 오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스쿠발에게 실제로 발생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속과 탈삼진 능력은 회복됐지만 피홈런과 이닝 소화력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쿠발은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실전 등판을 반복하며 릴리스 포인트와 투구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스쿠발은 건강과 성적을 모두 증명해야 대형 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즌을 무리해서 던질 이유는 없지만 현재의 피홈런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포스트 시즌 경험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원문 기준 스쿠발은 가을 야구에서 여러 차례 6, 7이닝을 책임지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전에서 정상급 좌완 선발 한 명이 제공하는 가치는 정규 시즌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쿠발은 괜찮은 걸까요? 현재 자료만 보면 구위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구속이 회복됐고 헛스윙과 탈삼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스탯캐스트 지표에서도 타자들이 압도적인 타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홈런 문제를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가 반복되고 배럴 타구 비율이 상승했다면 이는 트레이드 영입을 검토하는 구단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입니다. 디트로이트에는 더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스쿠발이 건강하다고 판단돼도 트레이드 가격이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잭 그레인키가 캔자스시티에서 밀워키로 이동했을 때 로열스는 로렌조 케인, 알시데스 에스코바르, 제이크 오도리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원들은 이후 2015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레인키에게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쿠발은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렌털 선수입니다. 1998년 랜디 존슨, 2008년 CC 사바시아, 2009년 클리프 리처럼 마감 시한에 이동해 포스트 시즌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준 에이스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영입한 팀이 모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구단들이 렌털 선수 한 명에게 최상위 유망주 여러 명을 내주는 일을 조심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원하는 보상을 받으려면 여러 우승 후보가 동시에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오타니 쇼헤이,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글래스노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만 유지된다면 포스트 시즌 선발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키스 역시 맥스 프리드, 게릿 콜, 카를로스 로돈과 캠 슐리틀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스에는 잭 휠러, 크리스토퍼 산체스, 헤수스 루자르도와 에런 놀라가 있습니다. 이 팀들에게 스쿠발은 분명 전력 상승을 가져오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입해야만 우승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구단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디트로이트가 요구할 수 있는 유망주 패키지도 작아집니다. 애틀랜타와 밀워키, 시카고 컵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제안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의 딜레마는 스쿠발의 피홈런보다 시장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드하면 기대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겨두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뒤 제한적인 보상만 받고 FA로 떠나보낼 위험이 있습니다. 스쿠발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2년 연속 4위 영상 수상자에게 필요한 계약 규모는 매우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단은 현재의 순위, 연장 계약 가능성, 트레이드 제안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체이스 번스의 장기 계약 소식은 이런 상황과 대조됩니다. 원문 기준 신시내티는 번스와 7년 1억 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봉 조정 자격을 얻기 전 투수에게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신시내티는 번스의 FA 시기를 늦추는 대신 선수에게 일찍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을 맺은 헌터 그린과 함께 선발진의 장기적인 축을 확보하려는 선택입니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브래드 켈러의 UCL 손상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켈러는 2년 2,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남은 시즌 결장이 예상됩니다. 필리스는 요한 두란 앞에서 중요한 이닝을 책임질 셋업맨 구성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강한 선발진을 갖춘 팀도 불펜의 한 자리가 무너지면 마감 시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저스와 양키스의 3연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차전은 사사키 로키와 게릿 콜, 2차전은 에미시엔과 라이언 웨더스, 3차전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캠 슐리틀러의 맞대결로 예고됐습니다. 오타니의 양키 스타디움 선발 등판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각 팀은 이 시리즈를 통해 현재 선발진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스쿠발 같은 에이스에게 어느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귀 후 8피 홈런은 분명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변화는 스쿠발의 구위가 사라졌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더 많은 헛스윙과 탈삼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조건은 제구입니다. 좋은 공이 위력은 회복됐지만 실투가 홈런으로 연결되는 빈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에이스의 이름만으로 포스트 시즌 경기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스쿠발은 남은 등판에서 회복된 구위를 정확한 로케이션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그 답이 나오기 전에 스쿠발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포스트 시즌 가능성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카드를 끝까지 보유해야 할까요?